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5거래일째 시장이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낙폭을 좀 줄이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면서 2,435선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6만 원 선이 위태위태하더니 종가 기준으로 59,100원에 마감을 했고 장중 내내 이렇게 대형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흐름이 뚜렷했는데 종목별 쏠림도 뚜렷했던 상황에서 상위주 안에서는 콘텐츠가 특히 또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으면 문제가 참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답이 정해진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듯이 적절한 공식을 딱 적용해서 완벽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과거 사례를 들춰보면서 또 힌트를 얻어보려고 해도 이번 금리 인상기는 더더욱이나 똑같은 사례를 또 찾아볼 수가 없고 참고만 할 수 있을 뿐이라서 우리만의 여러 고민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양한 시각으로 전략도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든든하게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키워드로 힌트 먼저 얻어보시죠. 고환율 시대, 잭슨홀 미팅, 조선, 태양광 에너지, K방산, MLCC까지 오늘장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계속 이슈되고 있는 게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CATL이라든지 폭스콘, 토요타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들이 전력난으로 또 가동을 멈추면서 생산 차질 우려를 안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 태양광 패널 업체인 진코솔라의 공장이 멈추면서 메탈 실리콘과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면서 오늘 태양광 쪽 관련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말로 큰 수혜를 입게 될지 또 오늘 유독 강했던 OCI의 종목도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명확한 기술적 분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들은 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방산주가 강한 흐름으로 코스피와는 또 다른 행보를 걸었는데 그렇다면 또 이 분위기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없을지 종목별 리뷰도 챙겨보면서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 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슈도 든든하게 풀어드릴 거고 종목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포트 속에 그 든든한 종목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먼저 체크해 보시죠.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80% 육박하면서 1위 자리 챙겨가고요. SL 50% 넘게 가져가네요. 포스코케미칼 48.6%, 또 비나텍과 하나솔루션 47% 이상의 수익 챙겨갑니다. 또 OCI까지 47% 육박하고 있는데 이 종목 오늘 유독 강했던 태양광 관련주니까 이따 리뷰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 단기 공략주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이 18.9% 챙겨가고요. 또 미래나노텍 5% 가까운 탄력 챙겨가는데 이 종목은 또 중장기 공략주로 히든트랙에 3월 10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46%의 중장기 수익을 챙겨가면서 노란톡에서는 5% 가까운 탄력까지 챙겨가는 모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골고루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 전략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잠시 멈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저희와 제대로 세워보시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시장이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전문가님이 네네. 또 함께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네네. 그러실 거예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한 중에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상승 섹터 특징주들이 어떤 거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 좋고요. 재무 좋고요. 차트상 위치가 저평가인 종목, 한 종목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슈와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알려드려야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또 악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밀려요, 전문가님. 네네. 이제 어제도 낙폭이 좀 컸는데 오늘도 그렇죠. 이렇게 또 이러네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보면서 국내 시장 오늘 또 좋지 않겠구나 했는데 네. 역시나 또 그랬습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 미 증시가 이번 주에 26, 27일이죠. 잭슨 홀 미팅을 또 앞두고 그리고 좀 매파적 발언들을 연준 위원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슈가 나오는 것은 유럽 에너지 위기다, 유럽 침체다,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런 걸로 얘기는 합니다. 그죠?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또 기관이 하락을 좀 이끌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기관이 하락을 이끌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이 한 1925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 압력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순매도를 했는데 7거래일째 순매도를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일 날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연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가 잭슨 홀 미팅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움직인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발표가 되고 회의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나왔을 때의 대응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벤트까지 짚어주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전략적인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잭슨 홀 미팅 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금리 관련해서 금통위도 있고 또 잭슨 홀 미팅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발언으로 발언을 하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은 또 어떻게 하세요?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개최합니다. 네, 8월에 개최하는 경제 토론인데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롬 파월 의장도 여기를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동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큰 영향력은 솔직히 없었어요. 네. 특별한 걸 빼고요. 특별한 딸 빼고는. 그런데 지금 이번엔 왜 그러니까요? 지금 알다시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장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FOMC
FOMC나 CPI 같은 이런 비슷하게 그런 시장의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CPI가 컨센서스 좀 하회가 나왔고 FOMC 의사록에서도 그나마 뭐 0.50%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금리 인상이 좀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가 좀 상승한 요인도 좀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지난주까지는 이 연준금리를 예상하는 이 패드워치에서 0.50%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53%였다는 거죠. 그 0.75% 인상이 47%였는데 현재는요 또 바뀌었어요. 또 이게. 바뀌었나요? 네, 또 바뀌었습니다. 오. 0.75% 인상할 거가 55%로 지금 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잭슨 홀 미팅 후에 그리고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발언, 어떤 단어 선택을 한지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 발언 내용들, 그 연설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준비 늦지 않으니까 저희와 함께하면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 금리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또 대응의 영역에서 좀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나도 증시 이벤트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서 전략적인 흐름을 챙겨 보셔야 될 텐데요. 그 흐름들 모두 다 노란톡방에서 든든하게 세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환율이죠. 환율을 오늘 정말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진정세를 찾으면서 일단락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말씀 주셨지만 금리 관련 이벤트도 있고 지금 이렇게 좀 고환율이라는 악재를 좀 직접적으로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아니면 그냥 마음을 그냥 놓고 1,350원대를 열어놔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환율이 오늘도 1,345.50원으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네. 이게 또 연고점을 갱신했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그 이후에 2009년 4월 29일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근데 환율이 오르면 안 좋아지는 것들 당연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겠죠. 일단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편해서 여행을 하면 비싸겠죠. 예를 들어서 여행 갈 때 우리 100만 원에 갈 수 있었던 걸 150만 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석유를 수입하게 된다면 석유가 비싸지잖아요. 1달러에다가 우리가 만약 1,000원이었던 게 1,300원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값 수입이 비싸지니까 이 공장이나 기업들이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판매가도 올라가게 되죠. 그 판매가가 올라간다면 소비자가 이거를 사기가 조금 꺼려지겠죠. 네. 그럼 경기 침체가 되겠죠. 그럼 기업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럼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국내는 뭐 경상수지 적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큰 틀에서.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이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달러 강세이기 때문이죠. 이 달러 강세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누가 만들었을까요? 연준이 만들었죠. 긴축 정책으로 해서 연준이 만들었는데 이 유로화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 달러를 경제하는 게 유로화인데 유로화까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현재 달러 강세가 초강세로 가기 때문에 환율도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미국 쪽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모든 나라들이 달러가 초강세로 간다고 한다면 환율이 다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미국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350원 라인까지는 가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 간다고 해도 금방 내려와서 어떤 횡보 구간을 거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350원 선을 좀 열어두고 보되 그 안에서 또 횡보 구간을 거칠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잡아주셨습니다. 좋은 점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환율 수혜주에 좀 더 눈여겨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뭐 그렇죠. 항공 쪽이 있으니까 수출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미국 쪽에 파는데 1,000만 원을 받았던 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1,500원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호재에서 저희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환율을 인해서 수혜주는 바로 실적,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2분기를 지난 이제 3분기 때도 당연히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볼 것이다. 좋은 성과는 당연히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 체크하기 좀 힘드시죠?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환율과 반대대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현재 저평가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고환율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만 환율 수혜주에 좀 더 눈여겨보면서 또 실적과 연동될 수출주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와 좀 더 세부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별 전략과 함께 든든하게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살만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로화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또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뭔가 좀 이분법적일 수 있지만 유로화가 강해지면 그럼 네. 달러화는 좀 더 약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그럴 보세요? 가능성이 조금 지금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 네, 그럴까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어떤 큰 모멘텀 이벤트라기보다는 좀 모멘텀이 없으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벗어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유로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경기 침체 또 뭐가 있죠? 전쟁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도 쉽지 않을 걸로 보여서요. 일단 직면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급격하게 엄청나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환율과 마찬가지로 어느 횡보 구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리고 유로존이 조금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그게 조금 모멘텀도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 폭의 하락은 없어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탈피할 만한 큰 모멘텀 자체도 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또 시장의 큰 틀을 보면서 흐름을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시장 흐름 짚어봤으니까 오늘장 이슈 들여다보면서 좀 더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가는 신재생 에너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태양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전력난 수혜 섹터로 태양광이 꼽혔는데 일단은 이슈 배경과 함께 또 강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좀 봐주실까요? 강세 흐름은 당연히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은 저희가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거기다 겹쳐서 중국의 전력난으로 해서 오늘 태양광 업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SDN이라든지 OCI라든지 여러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중장기적 관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강세는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강세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계속 태양광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이슈도 있었고 이렇게 네네. 전력난이라는 이슈도 생겨서 그러면 신재생 같은 경우는 더 봐도 되는 재료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 그럼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많이 상승했다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인플레이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할 조짐을 좀 보이는데 지금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태양광 쪽에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태양광만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태양광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수소가 있고요.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풍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쪽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은 또 다른 재료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소, 원자력,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도 전부 다 좀 관심 있게 관심권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의 그 형세를 띠면서 또 신재생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형태를 띠는데 그만큼
그만큼 또 전략적인 부분을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시장의 흐름도 챙겨가시면서 종목별 전략 세세하게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태양광 중에서 또 OCI의 탄력이 정말 강했는데 이 OCI가 저희 히든트랙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1월 19일에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46.83%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전문가님, 오늘 OCI 어떻게 또 탄력을 챙겼을지 리뷰 좀 해주실까요? 당연히 중국 전력난 때문에서 이 태양광 업체들이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해요. 전기가 없으니까 만들지 못해서 국내에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어서 반사이익으로 해서 국내에서 OCI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은 자체적으로가 뭐냐면 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OCI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종목이 바로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일단 우리 기업 분석을 좀 볼까요? OCI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2021년보다 22년도가 또 매출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도 더 5.8% 성장하고요. 또 1.57% 24년도에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 보는 게 뭐냐면 해당 가격의 적정 주가, 목표 주가가 한 19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13만 원 잡고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13만 2천 원인데요. 여기 가격을 넘겨줘야죠. 여기가 지금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52주 신고가 라인인데 여기 16만 9천 원 라인가 충분히 넘겨줄 수 있다. 왜?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실적 대비 주식 가격은 현재 너무도 저평가인 상태라는 거죠. 이 차트상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요. 저희가 이쪽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쪽 빨간색 구간에 장기 종목으로 추천드렸는데 지금 주가 잘 올라가고 있죠. 지지대를 잘 하면서 현재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지지되고 이것도 한번 지지되고요. 그렇다면 해당 주가는 차트상의 위치를 봤을 때도 충분히 현재 신뢰도 있는 쌍바닥을 만든 후에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수급량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52주 신고가 라인은 작년 10월 달에 했던 16만 9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현재 차트상 저평가이기 때문에 또한 플러스에서 성장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16만 9천 원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OCI 같은 경우는 홀딩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노란톡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드려서 현재도 수익권에 계시는데 나는 이 종목을 한번 OCI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조정받는 구간에서 저희가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OCI도 리뷰를 해주셨는데 실적 대비 또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라고 코멘트를 주셨고 수급량만 받쳐주면 또 신고가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정확한 타점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르는 테마나 또 그 안에서 오르는 종목군이 꼭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뤘던 이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원전, 조선도 강했고 방산도 오늘 강했는데 전문가님은 또 이렇게 강했던 섹터 종목군들 중에 방산이 또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보실까요?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가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맞물려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좀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고 현재 지금 뭐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 현재 뭐 수주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방산 관련주들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방산 관련주가요. 1월부터 이제 8월 현재까지 보게 되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35.2%가 현재 상승 중이에요. 1월부터 8월 23일까지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월부터 8월 23일까지 보게 되면 33.5%, 한국 항공우주가 1월부터 8월 23일까지 46.1% 고가 기준입니다. 36.1% 정도 상승 중인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말이죠. 코스피는 1월부터 8월 23일 오늘까지 18.5%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방산주가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하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이 다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하는 종목이고 효자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5월 달에 공략 종목으로 저희가 드렸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드렸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한번 기본적 분석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게 되면 2020년 대비해서 22년도에 매출액이요 11%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7조 1천억 정도, 23년도 7조 6천억, 그리고 24년도에 8조 1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뭐 인수합병 같은 이슈들은 뉴스 많이 접해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에 의해서 실적은 더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대부분 애널리스트들도 보게 되면 한 10만 원대, 최고가 10만 원대, 8만 원대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 72,400원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차트상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간이에요. 저희가 3타점 분할 진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타점 여기 라인 들어가고 2타점 여기가 저희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3타점에서 이렇게 해서 분할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비중이 좀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죠? 주가가 우상향으로 그냥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 보신 분들 청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청산하셔도 괜찮지만 나는 다시 한번 재진입하고 싶어. 왜냐하면 여기서 어떠한 뭐 쌍바닥, 신뢰도 있는 쌍바닥과 전점을 높이는 수급이 동반한 쌍바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내려올 구간에서 중장기 이평선 따라오고 올라가면서 만든 파동 안에서 충분히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이 지금도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오면 오히려 땡큐 외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방산,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 관련주도보다 저는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밝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 받을 때마다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로 진입해서 담아간다면 이거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 관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매수 타점 받아가고 싶으면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제가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 방산주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재진입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 든든한 전략 챙겨가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그 재진입 타점 든든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다면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단기 공략주를 아침에 또 그날 수급과 이슈에 맞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8월 5일에 소개해드렸던 미래생명자원 지금 19% 육박하는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리뷰해보고 갈게요. 자, 이 종목은 또 어떻게 탄력을 챙겼을까요? 네, 3분기에도 곡물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미리 선취매 전략을 했죠. 차트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네모박스 안에 8월 5일 날 진입을 했는데요. 주가가 어떻게 하는가? 횡보관을 거쳤죠. 횡보관을 거친 후에 수급을 동반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고 한다면 이 482평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수급의 시작점이 이렇게 여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더 좋겠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진입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고 나는 아직 진입 못했어 이러신 분들은 조정이 받는다면 신뢰도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타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미래나노텍도 리뷰 같이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히든트랙 종목과 노란톡에서 오늘 네, 드렸어요. 맞습니다. 오늘 들여서도 지금 현재 한 5% 가까이 수익 중이고 현재 저희가 3월 10일 날 돼서 현재 45% 정도 수익 중인데 네.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간 이유가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수산화 리튬이 중국산의 의존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미래나노텍이 지금 주목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 미래나노텍은요 컨센서스도 좋고 매출액도 좋고 재무구조도 건전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또 한 번 들어갈 구간이 좀 있어야겠죠. 그런 신뢰도의 메타텀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재진입 기회가 오히려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래나노텍까지 또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까지 타점 전략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같이 챙겨가시는 겁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리스트업해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오. 그렇죠. 폭우가 지나갔는데 뭐 다른 지역은 좀 비 내리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 관련주, 그래서 재건 관련주를 내일은 좀 주목해서 보자. 내일 재건 관련주들이 뭐 대장주들이 좀 있을 건데 그 대장주 위에 2등주, 3등주들도 저희가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움직였을 때 상승하다 조정 받았을 때 저희가 짧게 단기적으로 단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라인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재건 관련주를 플레이리스트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2등주, 3등주까지도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라인도 내일장 흐름과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그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슈와 전략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서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포트 안에서 든든한 종목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을 좀 냈고 현재 저평가 상태로 와서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요. MLCC 관련 업체입니다. MLCC.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뭐 이 해당 기업들가 여러 사업을 하지만 MLCC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LCC가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거 잘 아시잖아요. 네, 너무 반가운 키워드예요. MLCC 멀티 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네, 정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MLC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 이게 단순히 생각이 쉽게 너무 어려워요, 말이. 쉽게 생각해서 이게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댐 역할이 뭔가요? 이 물을 모아뒀다가 필요량에 따라 일정량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에서 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전기를 일정하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LCC다. 당연히 엄청난 핵심 부품이겠죠. 자,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디 들어가나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에 1000개가 들어가고요. 전기차에 13,000개. 그리고 자율주행이 15,000개나 들어갑니다. 야,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MLC 사용량은 극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MLCC를 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 뭘까요? 뭘까요? 네. 쌀. 쌀. 쌀이죠. 그렇죠. 매미, 메뚜기. 매미는 메뚜기죠. 이거 위에 있는 건 메뚜기. 메뚜기죠? 네. 반도체의 쌀이다라고 합니다. 이 산업의 쌀은 반도체고 반도체의 쌀이 바로 MLCC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뤄내는 데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인잔 한번 보세요. 이 355ml짜리 와인잔인데 여기다가 MLCC를 꽉 채우면 얼마나 될까요? 355ml. 네, 355ml 와인잔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꽉 채우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가격이요? 네네. 3,500만 원? 3,500만 원. 1억 원. 지금 좀 또 많이 환율이 올라서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억이 넘어요. 예, 그 와인잔에. 그 와인잔에 들어가면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네.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저희 손 위에 올려놓은 건데 어떤가요? 너무 작은데요? 너무 작죠. 네. 뭐 과자 부스러기 같잖아요. 저희가 네. 먹고 나서 과자 부스러기 같은데 이 조그마한 이 아주 작은 미세한 곳에서 이 반도체 전기를 일정량의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자, 해당 기업은요. 전 세계 2위예요. 1위가 일본 기업, 1위가 무라타 일본 기업이고 2위가 오늘 갖고 온 오늘요? 해당 종목입니다. 오. 누구든지 아는 기업입니다. 누구든지 아는 기업인데 참 최근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죠. 수요가 많아진 이유가 바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증가, 뭐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모니터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반도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MLC 수요량도 현재 증가하고 있다. 거기서 플러스해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5G와 요즘 많이 대세 중에 대세 전기차겠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MLCC가 극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LCC도 지금 부족해요. 반드시 쇼티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MLCC도 현재 부족해서 MLCC 부족하니까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죠. 이 반도체에서도 예전에 반도체가 지금 확보를 해놓은 고객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재고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네. 한번 처음 당해봤거든요.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족한데 현재도 있는데도 자꾸 재고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MLC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판가를 올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 현재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MLCC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는 뭐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업체 하는 사업이 또 있죠. 바로 이겁니다. 기판 사업부. 자,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게 되면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오, 껌같이 생겼는데요? 껌이요. 예, 네. 껌같이 생겼죠. 예, 껌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바로 반도체를 붙여놓은 기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녹색 기판.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컴퓨터 건에 뜯으면 저런 게 좀 있거든요. 저 위에 반도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부족 현상과 함께 이 기판 부족 현상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판이요 올해부터 성수기예요. 올해부터 선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성수기 플러스에서 뭐 부족 현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판 사업부는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상승할 걸로 현재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MLCC 플러스, 당연히 MLCC가 크겠죠. 플러스에서 기판 사업까지 이런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굉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요. 뉴스에서 다 도배를 했었죠. 시장에서도 뭐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바로 이거예요. 테슬라 양 대형 수주, 4주에서 5주 규모.
5조 규모. 이거 봤죠? 뉴스에서 많이 봤죠?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거의 뭐 압승을 하고 있었죠. 네. 압승을 하고 있는데 항상 뒤처진 모습이었는데 이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쪽, 특히 테슬라 쪽에서는요. 이 업체가 완승을 했어요. 테슬라양 매출의 80%가 해당 기업이고요. 20%가 LG 이노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완승을 하고 있고 이 LG 이노텍이 카메라 LG 이노텍 아니죠. 해당 기업이 LG 이노텍을 이긴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앞선 건 처음인데 앞으로도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들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챘죠. 같아요. 다 채셨죠.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겠죠. 아, 그쵸. 네네. 자, 이렇게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테슬라 납품했던 수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수주 규모가 이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충분히 납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MLCC와 기판 쪽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된 상태에서 카메라 모듈까지 플러스해서 그렇지만 주식 가격은 너무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3등 분할 매수 타점 그리고 비중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MLCC와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MLCC가 가장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또 성장성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놨다. 이렇게도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 개선 그와 동시에 또 실적 상승까지 잇따라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올해부터 성수기를 맞이할 기판 사업에서도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점, 또 테슬라의 80%의 공급을 비중을 가져온 이 모듈 사업까지도 현재 이렇게 주 사업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업체라는 거, 이 모멘텀 모두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3타점의 분할 매수 전략만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한 수익도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재무제표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오. 네. 자, 일단 재무 상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게 되면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7조 7천억. 뭐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에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우상향, 당기순이익도 우상향, 역성장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산을 보게 되면요. 자, 부채보다는 자본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뭐 재무 구조가 매우 건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부채는 오히려 줄었는데 현재 자본은 현재 상승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가장 중요하죠.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현금 흐름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기 순이익보다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기업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게 더 높은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2019년도에도 5,200억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기업에 들어온 건 1조 가량 들어왔습니다. 이게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6천억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조 5천억이 들어왔고요. 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22년도에 좀 적게 들어왔어요. 단기 수익보다 좀 적게 들어왔는데 이는 곧 투자활동 현금을 보게 되면 많이 투자가 됐죠. 많이 투자가 돼서 이런 것이고요. 어딘가에 우영자산 쪽에 좀 투자를 한 거니까 미래에 다시 매출로 돌아올 부분이고요.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서도 어디선가 돈을 꺼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가 더 많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탄탄한 뭐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기업이 바로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보율은 어마어마합니다. 1,700%고요. 성장성 비율에도 해당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PER 보게 되면 동종업배가 20배 정도 나와요. 20.17배 PER 주가 수익 비율이 20.17배인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9.5배 정도 예상하고요. 23년 기준 8.4배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가격이 이 동종업계랑 딱 보고 봤을 때 거의
주식 가격이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재무구조 상태에서 봐서 나무랄 데가 없어요. 빈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탄탄한 성장 모멘텀과 안정성과 그리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이 기업, 현재 주식 가격은 이상하게 저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야겠죠. 분할로 들어가 있는 매수 구간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랄 데가 없는 재무제표다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 비율도 너무 좋고 또 저평가된 PER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성장성도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든든한 재무제표까지 갖춰져 있다면 노란톡방에서 3타점의 분할 매수 전략만 이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입 자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상 위치 좀 볼까요? 자, 보게 되면 5 시장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요. 실적 하락으로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실적 상승으로 당연히 주가는 비례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바로 MLCC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봉상 240 주봉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추세 하단과 240 주봉 사이가 현재 만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뭐 수급적으로 편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산도 봐도 일봉산 하단에 현재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빌드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도 있는 쌍바닥을 현재 연출하는 구간이다, 만드는 구간이다. W자형을 지금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급까지 동반한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도 해당 가격을 뭐 20만 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현재 주식 가격이 13만 5천 원이니까 충분히 2021년도에 들었던 19만 9천 원 신고가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중장기적 관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21선과 60선을 돌파 시에 강한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내려오면서도요, 어떤 상승 시그널을 주면서 내려왔습니다. 상승형 패턴, 하락이지만 상승 패턴을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빌드업만 잘해준다고 한다면, 약간의 수급까지 동반한다고 한다면 21설과 60설 돌파를 하게 되면 그걸 디디면서 강하게 돌파할 그럴 자리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차트상 위치도 좋고요. 성장 모멘텀 참 좋습니다. 실적은 우상향 안정적, 재무구조 건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분할로 들어간다면 해당 업체로 우리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240 주봉에서 확인된 추세 하단의 지지 라인, 또 일봉상 박스 하단에서 저점을 높이고 형성했던 이 상승 패턴까지 봐주시면서 이런 반등 신호들을 전부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21선과 61선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코멘트 주셨으니까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통해서도 상승을 이끌어봤던 종목이니까 노란톡방에서 그런 전략들 든든하게 3타점으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마무리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네.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올 때, 시장이 하락하고 때 내 종목도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타기가 아니라 신뢰되어 있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 진입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갖고 계신 모든 종목의 분할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 제가 노란톡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또 MLCC와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타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수 3타점을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또 정리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